한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귀성 귀경이라는 우리말의 단어가 전국의 도로망을 주차장처럼 점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포에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설맞이는 어김없이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이란 이름의 유래는 세 가지 정도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새해의 첫날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는 의미로 낯설다의 어근인 설에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이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선날이 설날로 연음화되었다는 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가다라는 뜻의 옛말인 섭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명절이고 즐거운 날인 설의 의미와 동떨어진 듯 느껴지지만 그러나 설을 한자어로 신일이라 표현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니 새해 첫날부터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설의 변화는 신라시대 새해 아침에 서로 축하를 하며 왕이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해와 달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 민족이 설을 쐴 것이 오래됨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가족 중심의 설은 고려시대 9대 속절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에는 4대 명절의 하나였습니다. 한때 1895년부터 태양력을 채용하면서 서양의 양력설과 음력설의 논쟁이 되어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국가적인 유도로 양력설을 지정하였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음력설을 지냄에 따라 1985년 민속의 날로 공휴일이 지정되고 현재는 3일간 연휴의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은 설날 전통 풍경은 사라졌지만 엄동 설안에도 고향 산천을 향해 민족의 대이동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설날이 지니고 있는 민족 혼이 배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설날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노래는 은극영 선생이 작사 작곡한 설날입니다. 어릴 때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말입니다. 그런데 섣달 그 몸은 왜 하필 까치의 설이 되었을까요? 현재까지 까치 설날의 유래는 정설이 없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까치설이란 단어가 1935년 한 신문에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문헌에서도 나오지 않아 정확한 어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국어학계에서 가장 힘을 얻는 설은 무속 민속 연구 권위자이자 국어학자인 고 서정범 교수가 제시한 설인데 까치설은 작은 설이라는 뜻을 가진 아치설, 아찬설이 세월이 흐르며 변형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추석이 한가위라 불리는 것처럼 지금의 설은 한설, 한 첫날로 작은 설은 아찬설, 아치설로 불렸는데 아치라는 말이 까치로 바뀌면서 정착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치는 작은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쓰이지 않게 됐고 아치설은 발음이 유사한 까치설로 변형됐다는 것이 서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까치설날의 까치는 한우를 나는 그 까치가 아닌 작다는 의미를 뜻하게 됩니다. 남서 다도해 지방에서는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좁아지는 음력 22일을 가리켜 아치조금이라 하는데 경기지방에서는 이를 까치조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치조금이 까치조금으로 바뀌었듯이 아치설이 까치설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설대로라면 까치설은 동물 까치와는 큰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고려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의 설화에는 까치 설날의 유래에 동물 까치가 등장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까치설은 신라 소주왕 때 왕후가 환 승려와 내통해 왕을 죽이려 했으나 왕이 까치와 쥐, 돼지, 용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 돼지, 용은 모두 12지에 드는 동물로 그 공을 기념하지만 까치는 기념할 날이 없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이 설 전날을 까치의 날로 정해 까치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설날이 기다려졌고 설날이 즐거워서 불렀던 어린날의 설날 노래가 이러한 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련한 추억과 함께 노래말이 그때 그 시절을 환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력 정월 초 하루를 설 명절로 여기는 나라는 아시아 나라로 국한됩니다.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경 사회가 중심이었던 나라들인데 새해의 첫날을 축하하고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춘절이라 부르는 중국의 설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고 공식 휴일은 법정 공휴일 중 가장 긴 7일이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최고 2주일까지 쉬기도 합니다. 춘절 기간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엄청난 인구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였기에 옛날에는 한 달가량 휴일을 줬으며 이 기간 중에 처녀 총각들의 결혼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잡귀를 몰아낸 데는 폭죽 터뜨리는 행사는 섣달 금음에서 새해 첫날로 이동하는 시각에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한 굉음으로 들려옵니다. 대만 역시 설을 춘절이라 부르며 공휴일 중 가장 긴 5일을 쉬며 춘절 분위기가 정월 대보름의 등불축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중국계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도 음력설을 쉬는데 인도네시아는 당일만 쉬고 싱가포르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붉은색으로 꾸려진 거리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진이 펼쳐집니다. 베트남의 설은 떼시라 부르며 가장 큰 국경일이자 명절로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앞뒤 2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상점과 기업 대부분은 때 전후 2주 정도를 쉬고 있습니다. 때되는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며 친척과 이웃을 방문해 덕담을 나누고 떡과 비슷한 과일증 등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설 명절 풍습을 지니고 있어 다문화 가족 중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몽골의 설은 하얀 달이라는 의미의 차강사르라 부릅니다. 우리와 같이 세배하는 풍속도 있으며 명절 음식으로 찐 만두와 비슷한 보스를 먹으며 설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각국의 설 명절 풍습은 농경 사이가 뿌리고 심어진 문화의 공유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옛날에 설을 설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설 명절은 하루에 그치지 않았는데 설이란 용어 자체는 정월 초하룻날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 명절은 대보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을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설은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설날을 전후하여 성묘하는 세시 풍속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갖가지 세시 풍속은 퇴색되거나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 풍속은 언론 매체에 소개되는 것이 일종의 세시 풍속화했을 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래 민속박물관과 민속촌 등 유관기관에서는 민속놀이판을 벌이고 있고 이를 찾는 가족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음은 고무적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떡국을 끓일 가래떡은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아직 떡국은 설날 음식의 세시 풍속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설은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는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는 가족들이 대부분 모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산업사회이자 정보사회입니다. 산업화와 정보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없고 각자 직장에 따라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생활에 쫓기다 보니 가족이면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며 조상의 산소도 찾아 성묘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의미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또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뿌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바쁜 생활에 잊었던 근본을 생각할 여유를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관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바른 삶을 찾도록 하는데 절대적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뒤집게 하여 전통과 우리 문화의 뿌리를 더 굳건하게 연착시키는 설 명절의 만남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라 생각됩니다. 하수상한 코로나19 난국에도 굳굳하게 버텨낸 건승의 에너지가 이민년 설날의 기운과 화학 반응하여 호랑이처럼 표호하는 새해가 되시라 코스모스 메아리의 화음을 곁들여 응원하고 기원해 드립니다.